네, 요 제2번에 학생 성적관리 DAO라는 예제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앞전의 예제에서도 DAO라는 전미사가 붙는 클래스 명들을 많이 발견하셨을 거예요. 요 DAO의 의미와 그리고 쓰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앞으로 웹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총 4번 정도 바뀔 예정인데 그때 우리가 자바랑 혼합해서 웹 기술을 구현하게 되는데 그 자바의 클래스 명 뒤에 DAO, DTO라는 전미사가 붙는 클래스가 이렇게 2개 등장하게 됩니다. 즉 실제 클래스명 뒤에 DAO, 실제 클래스명 뒤에 DTO.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스튜던트 DAO, 스튜던트 DTO 이런 식으로 장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DAO와 DTO가 어떤 의미이길래 이렇게 쓰는 것일까? 일단은 다 대문자이죠. 약어예요. 얘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의 약어이고요. DTO는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의 이렇게 약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DAO와 DTO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의 심화 기술을 배울 때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이런 용어가 있고 이런 용어를 하나 암기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DAO와 DTO라는 용어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학생 성적 관리 예제를 보면은 한마디로 학생 성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학생이라는 클래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봤더니 학생의 과목을 관리하기 위한 또 서브젝트 클래스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요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는 바로 이 스튜던트와 서브젝트와 같은 클래스를 의미해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뤄야 할 대표 데이터를 클래스명으로 설계했을 때에 DTO라는 전미사를 붙이게 돼요. 왜 데이터 트랜스퍼가 됐냐면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듣기 전에 MySQL 테이블 생성했던 거 기억나시죠? 테이블 생성할 때도요, 우리가 해당 테이블 명을 명확한 그 프로젝트 단위로 설계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MySQL 기준으로 했을 때 DB 테이블 생성하는 한 개 단위를 DTO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쓰는 클래스다라고 해서 DTO라는 이런 전미사가 붙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뒤에 DTO라는 전미사를 붙여주시면 더 좋아요. 자, 그리고 이게 바로 테이블명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필요한 변수들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업 예제에서는 학생은 이름 하나만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브젝트, 과목의 경우에는 서브젝트 네임이라고 해서 과목명이 하나 들어갔고 우리 왜 테이블 설계할 때 조인을 상상을 해보면 해당 학생과 그리고 또 해당 학생하는 그 학생에 해당하는 과목을 연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키워드 연결고리를 같이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스트링 스튜던트 네임이라는 변수를 하나 설정을 한 거예요. 네, 요렇게. 그래서 사실은 얘는 이름을 이렇게 동일하게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 정보의 주요 키워드인 학생의 이름과 또 서브젝트 상에서의 그 학생 이름이 2개가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여기 테이블 조인하고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DTO는 이런 식으로 DB상에서 테이블 단위 하나로 설계하는 클래스에 DTO를 붙이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학생의 데이터를 처리할 그 처리라는 게 한마디로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왜 CRUD 있죠? 추가, 삭제, 삽입, 정렬, 출력 이 CRUD 기능을 담고 있는 클래스를 DAO라고 하는 거예요. 즉 데이터에 접근해서 CRUD 기능을 처리하는 클래스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한 개의 DTO, 즉 한 개의 테이블당 한 개의 DAO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스튜던트 DAO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하나 설계하게 되면 DTO 하나, DAO 하나 무조건 2개씩 만들고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서브젝트 DAO 이렇게. 자, 그러면 이 DAO 클래스들은 해당 테이블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클래스로서 바로 이 DTO 클래스를 배열로 보유하고 있는 클래스가 바로 DAO예요. 그래서 DAO 클래스 안에 바로 스튜던트 DTO에 해당하는 배열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리스트 이렇게요. 그리고 실제 방을 생성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추가하시거나 또는 뭐 삭제할 때 이제 동적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구태여 표현을 안 하는 것이고요. 또 지금 우리 앞전에서 CRUD 예제 굉장히 많이 했을 때 필요한 게 뭐였어요? 해당 배열의 길이를 구하는 변수가 필요했죠. 그래서 인티저 스튜던트 카운트라는 변수가 하나씩 이렇게 들어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제를 실습해 보셨다면. 자, 그 다음에 서브젝트 DAO도 서브젝트 DTO란 테이블을 서브젝트 리스트로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동시에 서브젝트 카운트라는 변수가 이렇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운영하게 된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클라이언트, 고객의 정보 DTO, DAO, 그 다음에 상품 정보, 프로덕트 DTO, 프로덕트 DAO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DAO 클래스에서 데이터를 막 다루게 돼요. 이제 메서드도 사용하면서 그럼 데이터를 다룰 때 반드시 스튜던트 클래스 안에서는 서브젝트 클래스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렇겠죠? 반대로 또 서브젝트 DAO 클래스에서는 스튜던트 DAO 클래스가 필요하게 돼요.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의 과목을 출력한다거나 과목을 신청한 학생의 정보를 출력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서로 역으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진짜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스튜던트 DAO에서 서브젝트 DAO가 필요해요. 필요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게 서브젝트 DAO, 서브젝트 DAO는 new 서브젝트 DAO 이런 식의 코드를 반드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학생 정보를 관리하는 과목 정보를 관리하는 서브젝트 DAO가 여러 개 생기게 돼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만들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new를 한다는 것 자체는 서브젝트 정보를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브젝트 정보를 실컷 만들었는데 스튜던트가 필요하다고 임의로 서브젝트를 또 만들게 되면 기존에 저장된 정보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정보가 또 추가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해요? 서브젝트 DAO에서 스튜던트 DAO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new를 남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남용을 막아줘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코드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웹사이트에서 장바구니 기능을 구현을 했는데 내가 아무리 상품을 담고 결제를 해도 장바구니에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여러분들이 장바구니 클래스를 마구잡이로 new를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담아있는 장바구니는 남아있지가 않고 계속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범하고자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코드가 현재 수업 예제로 제공된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init이라는 메서드가 계속 존재할 거예요. 이 init은 바로 initialize의 약자예요. initialize는 무엇을 초기화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코드가 이처럼 메인에서 메인 메서드를 갖고 있는 메인 클래스 안에서 새롭게 new를 해줘요. 그리고 이 한 번만 new가 된 정보를 init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있지, 너네 남용해서 뉴하지 말고 내가 메인에서 딱 한 번 뉴한 이 주소만을 통해서 너네가 데이터를 공유하길 바래 라는 의미로 설계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DAO에 void init이라는 메서드를 만들고요. 이 init은 initialize, 즉 초기화하는 메서드. 데이터를 다룰 때 기초 초기 데이터를 여기에 세팅한다 해서 init이라고 축약해서 많이 표현을 해요. 자, 그럼 init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카운트 변수를 초기화도 되고요. 또는 요 subject DAO 클래스를 초기화도 되고, 또는 요 세 개를 다 초기화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는 건 권장하지 않고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변수로만 설정을 해놨다가 어딘가에서 그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초기화하는 형태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절대 뉴하지 마시고. DAO는 가장 주의할 점이 뉴를 무분별하게 생성하는 걸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해당 변수명이 또 어때요? 일치해요. 지역 변수와 클래스 변수가. 그래서 클래스 변수 앞에 이렇게 this를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또 어디도 여기 서브젝트 DAO에서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스튜던트 DAO를 초기화를 해주시고, 또 역시나 init이라는 메서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void init. 그리고 여기서도 스튜던트 DAO가 필요하므로 이처럼 초기화해주는 키워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뉴는 어디서? 이렇게 메인 메서드를 갖는 메인 클래스에서 딱 한 번만 스튜던트 DAO, 스튜던트 DAO는 뉴 스튜던트 DAO, 서브젝트 DAO, 서브젝트 DAO는 뉴 서브젝트 DAO 해주시고, 그죠? 그리고 해당 클래스 안에서 메서드 호출을 통해서 밑에서 해야겠네요. student DAO.init에 우리가 메인에서 생성한 서브젝트 DAO 주소를 주입해 주고요. 또 서브젝트 DAO에서는 또 init 메서드를 호출하는데 student DAO를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init이라는 메서드가 탄생하게 된 계기는 단 하나예요. 이 DAO 클래스의 무분별한 new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 예제를 딱 보면 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init이라는 게 나오고 왜 갑자기 메인에서 이렇게 DAO를 new 했는지 조금 의아하셨을 것 같아서 한번 보충 설명을 해봤어요. 그래서 클래스를 설계할 때 정리를 하면 테이블, 데이터 기준으로 테이블 하나당 클래스 하나를 만들게 되고, 그 클래스 하나당 DTO와 DAO를 만들게 되고, 그 DAO 클래스가 바로 해당 데이터의 배열, 리스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튜던트 DTO, DAO, 서브젝트 DTO, 서브젝트 DAO 이렇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하실 점은 이 DAO는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필요하게 되는데, 절대 DAO에서 다른 DAO를 뉴하지 마시고 외부에서 init을 통해서 주입받는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장을 드려요. 사실 이게 최종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더 예제를 더 공부해야 되는데,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도 조금 클래스 설계가 아쉬운 부분은 이 스튜던트와 서브젝트를 통합으로 다루는 클래스가 또 하나 필요해요. 그게 누굴까요? 이제 얘가 아무래도 학생 성적 관리니까 클래스 수쿨이 하나 또 필요하겠죠. 그쵸? 그러면 사실은 이 수쿨이라는 클래스가 스튜던트와 서브젝트 DAO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수쿨이 또 어떻게 설정이 되냐면 서브젝트 DAO를 변수로 갖게 되고요. 그리고 또 스튜던트 DAO를 이렇게 갖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각각의 DAO가 이렇게 직접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 대표 클래스가 그 DAO를 갖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도 void init을 만들어 주고요. 또 void run이라는 메서드를 만들게 됩니다. 이거 뒤에 나와요. 나오는데 한 번 더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수쿨은 이 두 가지 정보가 다 필요해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4개 변수 자리에 2개를 다 받고 그 값을 초기화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워하실까봐 클래스를 굉장히 많이 쪼개서 지금 예제를 준비한 것이고요. 네.
후반부에 요게 또 나오게 됩니다. 네, 요렇게요. 그리고 여기에 뭐 while true 하고서 여기 예를 들면 1 추가하기, 2 삭제하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네, 요렇게 하기보다는 네, 스쿨 클래스를 만들어서 스쿨 그린은 new 스쿨 하시고 그림.init에다가 네, 두 개의 객체 정보를 전달을 하고 그림.run 메서드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스쿨 안에서 다 유연하게 동작하게끔 하는 거예요. 곧 나옵니다. 곧 나와요. 그리고 스캐너 클래스도 또 만들어 주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티저 초이스는 scan.nextInt 그래서 뭐 초이스가 1이냐 2냐에 따라서 설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메인에서는요 이렇게 해당 대표 클래스의 run 메서드 하나만 호출을 통해서 모든 기능이 서로 이렇게 호환돼서 움직이게끔 하게 돼서 메인은 거의 한 3개에서 5줄의 코드밖에 등장을 안 해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네,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입력을 하면 스튜던트 DAO 안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건 서브젝트 DAO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건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데이터가 유연하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쿨까지는 기억을 못하더라도 이 DAO와 DTO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게 실제 웹에서 이런 식으로 쓰일 예정이다라는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